탐험아, 선생님께서 내어주신 숙제 어떻게 할 거야? 글쎄, 지구의 다양한 생태를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정말 다양한 기후들과 동물, 식물들이 살고 있을 텐데. 이럴 땐 우리가 기후대별로 직접 가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말이야. 맞아. 그럼 기후대에 서식하고 있는 식물과 동물들을 잘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안녕, 얘들아. 안녕. 그런데 너희들은 누구니? 반가워, 친구들. 우린 너희들과 함께 지구의 다양한 기후 생태계를 탐험해 볼 난 고대륙. 난 하다람. 난 금고리. 난 나저어라고 해. 아, 그래. 반가워. 난 나자연이라고 하고. 난 김탐험이라고 해. 그럼 우리가 지구의 다양한 생태계 속으로 탐험해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물론이지. 우리가 지구에 존재하는 5대 기후에 대해 자세히 알려줄 거야. 먼저 내가 안내해줄 열대 생태계는 1년 내내 비가 내리고 상록 화렵수림이 있는 곳이야. 주로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에 있어. 내가 안내해줄 사막 생태계는 연평균 강수량이 250mm 이하고 건조하고 한겨울에도 10도 이상 온도가 유지되는 더운 지역이야. 난 지중해 생태계와 극지 생태계를 안내해 줄 거야. 먼저 지중해 생태계는 남북이 30에서 40도 사이 중위도 대륙 서안 지역에 나타나는 기후라고 할 수 있지. 극지 생태계에서는 온대 지역에서 극지방에 도달하기까지 생태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을 거야. 내가 소개해줄 온대 생태계는 주로 우리나라 제주도, 설악산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어. 우와, 이렇게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한다니 빨리 살펴보고 싶은데? 그래. 어서 우리를 안내해줘. 알겠어. 그럼 우리와 함께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생태 탐험을 한번 떠나볼까? 그러면 오늘은 내가 너희의 생태 탐험을 책임질게. 그럼 오늘은 하다람이랑 같이 생태 탐험을 떠나는 거구나. 좋아. 오늘은 무엇을 알려줄 거야? 생태 탐험을 떠나기 위해서는 생태계와 바이옴에 대해 알아야 해.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오늘은 생태 탐험을 떠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들을 알려줄게. 우와, 벌써 기대되는데? 그럼 이제 생태 탐험을 떠날 거야. 모두 꽉 잡아. 하나, 둘, 셋. 다들 잘 다녀와. 다들 잘 다녀와. 여기가 어디야? 생태계에 대해 알려준다더니 동물만 잔뜩 있어. 동물들도 생태계의 일원이야. 동물 말고도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들이 더 있지. 우와, 정말? 그럼 생태계에는 또 누가 살아? 먼저 물속, 땅 위, 땅속과 같이 다양한 환경 안에 살아가고 있는 생물들과 이런 생물에게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빛, 공기, 물, 토양 등의 환경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생태계라고 해. 따라서 생태계는 동식물과 같은 생물들과 빛, 물, 공기 등 비생물적 환경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면 생태계를 구성하는 녀석들을 좀 더 자세히 알려줄게. 우선 생물이라 함은 생명 활동을 하는 개체를 말하는데 양분을 얻는 방법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 분해자로 나눌 수 있어. 생산자는 생태계 안에서 다른 생물에 영향이 되는 원료로서 흙, 물, 공기와 같은 무기물을 가지고 스스로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생물을 말해. 생산자는 모든 생태계의 기본이 되는 구성 요소로 생산자 없이는 생태계의 모든 작용이 이루어질 수 없어. 소비자란 대부분의 동물들로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고
생산자가 만든 물질을 먹는 생물을 말해. 동물은 다른 생물을 먹고 자기 자신도 언젠가는 다른 생물의 먹이가 돼. 이처럼 먹이의 종류나 먹이를 잡아먹는 단계에 따라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로 구분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 분해자란 동물의 배설물과 죽은 동물의 시체를 먹고 사는 생물이야. 이렇게 분해자가 만들어준 무기물을 다시 생산자가 유기물로 바꾸고 그 유기물을 먹는 1차 소비자를 2, 3차 소비자가 잡아먹으면서 전체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거야. 우와, 정말 생산자와 소비자, 분해자 모두 대단한걸? 정말 생태계에 꼭 필요한 일원들이구나. 아직 놀라긴 일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생물적 환경 요소 중 하나인 물은 생물이 생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야. 물은 동물의 체온 유지와 소화를 돕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지. 식물에게 물이 부족하면 잎이 시들거나 자라는 것이 억제되고 낙엽이나 꽃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물이 차지하고 물이 부족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돼. 물 외의 흙은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으로서 생물이 살아가는 장소를 제공하며 대부분의 식물은 자라는 데 필요한 물과 양분을 흙에서 얻어. 그리고 온도는 동물이 환경에 적응하고 사냥 시간 등을 조정하는 것이나 식물이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는 것 등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쳐. 공기는 생물이 숨을 쉴 수 있게 해주고 생명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작용이 몸에서 일어날 때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 어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지? 이처럼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들 간에 먹고 먹히는 관계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먹이사슬이라고 해. 먹이사슬은 생산자에서부터 1에서 3차 소비자, 그리고 분해자까지 진행되고 끊이지 않기 위해 순환을 하게 되지. 이처럼 먹이사슬이 모여 그물처럼 복잡하게 보이는 것을 먹이그물이라고 해. 먹이가 다양해지면 생물 간의 경쟁이 줄어서 생존하기가 더 쉬워지지. 다시 말해,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의 평형이 쉽게 깨어지지 않으므로 더 안정된 생태계라 할 수 있는 거야. 생태계 평형? 그게 뭐야? 아, 생태계 평형이란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와 수 또는 양이 균형을 이루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해.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수 또는 양은 주로 생물 간의 먹고 먹히는 관계에 의해 조절되는데, 윗단계로 갈수록 그 양이나 수가 줄어들어서 마치 피라미드 모양처럼 나타나. 이것을 생태 피라미드라고 해. 그림으로 한번 볼까? 아래로 갈수록 수가 많아지는 모양인데, 생태계가 이러한 피라미드 모양을 유지하고 있을 때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템을 획득해 볼까요? 문장을 보고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해 보세요. 제시되는 문제를 맞추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 우와, 하다람, 저것 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차가 눈에 묻혀버렸어. 응, 기후변화로 인해 폭설이 내렸어. 그래서 온 세상이 새하얗게 된 거지. 기후변화? 그게 뭐야? 기후변화를 알려면 먼저 기후에 대해 알아야 해.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기온, 바람, 비 등 대기 상태를 일컫는 기상 관련된 자료들이 축적되어 기후를 구성하게 되는 거지. 다시 말해, 기후란 수십 년 동안 공기 중이나 해양 등에서 일어나는 여러 기상 현상을 평균적으로 나타낸 것을 말해. 그리고 기후변화란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기상의 변화를 말해. 지난 100년 동안 평균 온도가 0.6도나 상승했고, 이는 400년 동안 가장 높은 온도였다고 해. 지난 10,000년 동안 지구 온도가 1도 이상 변한 적이 없었던 것에 비하면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지. 이처럼 온실효과 등으로 인해 지구가 지나치게 더워지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홍수나 가뭄, 폭우처럼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지구 대기의 99%는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1%인 이산화탄소, 메탄, 수증기 등이 지구를 따뜻하게 감싸 우리가 살기에 적당하게 유지시켜주고 있는데, 이것들을 온실가스라고 불러. 온실가스가 없으면 지구 온도는 영하 18도씨로 떨어져서 우리가 살기에 너무 추워지지. 하지만 지금은 그 양이 필요 이상 증가되어 지구를 더워지게 하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있어. 그럼 온실가스는 왜 늘어나게 되었어?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바로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들이야.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의 대부분은 석탄과 석유를 이용한 화력발전소이고, 자동차를 비롯한 교통수단의 연료도 바로 석유야.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전기와 자동차 등을 사용할 때 석탄과 석유가 타며 나오는 연기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늘려 지구온도를 높이고 있어.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부패되면서 메탄이 나오기도 하고, 석탄이나 질소비료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아산화질소가 나오기도 하지. 또 우리에게 시원한 바람을 주는 에어컨을 사용하면 수소 불화탄소나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모든 가스들을 온실가스라고 하고, 이것들이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주범이 되지.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 지구는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 정말? 그러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알려줘, 하다람! 좋아, 내가 알려줄 테니 꼭 지켜야 해. 알았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자, 지구온난화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이 지구를 돕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 방법 10가지를 알려줄 테니 잘 들어보세요. 자, 먼저 냉장고에 음식물을 가득 채우면 안 됩니다. 음식물로 가득 채워진 냉장고는 더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냉장고에 음식물을 가득 채우는 것은 금물이란 사실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처럼 전기를 아껴 써야지만 우리 지구를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전기 또한 화석 연료를 통해 얻어지는 에너지이기 때문이겠죠. 전기를 적게 써야지만 화석 연료의 사용도 줄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과속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무를 심는 것도 좋겠고요.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제품과 제철 식품을 먹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고 물을 아껴서 사용합니다. 또 잠들기 전 전원을 차단하여 전기도 쉬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잔반이 남지 않게 먹을 만큼만 담아서 먹고요.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물건은 재활용하여 쓰지 않은 물건은 바꿔 쓰고 꼭 필요한 물건만 사도록 하고요. 재활용품을 구매하는 것도 기후변화를 막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지금까지 말한 방법들을 모두 지킬 수 있나요? 일상생활에서부터 하나씩 방법들을 지켜나간다면 머지않아 지구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기 약속할 수 있겠죠? 약속해요.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템을 획득해 볼까요? 기후변화의 내용으로 맞는 것을 마우스를 이용하여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제시되는 문제를 맞추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생물 다양성이란 수백만여 종의 동식물, 미생물, 그들이 담고 있는 유전자, 그리고 그들의 환경을 구성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생태계 등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풍요로움을 의미해. 지구 생태계에 관련된 모든 생물들의 종류는 다양해야 해. 왜냐하면 생물이 다양할수록 생태계가 균형과 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지. 환경이 파괴되면 생물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은 유지되어야만 해. 자연계를 구성하는 모든 종들은 다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일은 우리 인류가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야. 환경을 해치지 않고 자연, 많은 생물과 공존하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해.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환경을 보존하며 경제개발을 도모하는 녹색 성장을 추구하지. 이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기도 해. 왜냐하면 환경 변화와 오염에 의해 멸종해가는 동물을 보호하여 생태계의 종 다양성을 유지시키기 위함이지. 이처럼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어.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템을 획득해볼까요? 보기에서 문제에 대한 답을 골라 화면 중간에 네모 박스로 옮겨주세요. 제시되는 문제를 맞추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지구는 표면의 71%가 바다로 되어 있고 바람의 방향이 계절과 지역에 따라 다르고 각 지역에 내리는 비의 양도 서로 달라. 이와 같은 자연 환경과 태양 에너지의 양 등이 다르기 때문에 생태계별로 환경에서 큰 차이가 나지. 따라서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동물과 식물들이 살아가게 되고 이러한 생물들의 군락을 바이옴이라고 해. 지금부터 바이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우리 친구들 또 궁금한 게 있다고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앞서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동물과 식물들이 살아가게 되고 이러한 생물들의 군락을 바이옴이라고 한다는 거 배웠었죠? 바이옴은 크게 열대 바이옴, 온대 바이옴, 지중해 바이옴, 극지 바이옴, 사막 바이옴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관련 영상들을 함께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줄게요. 열대 바이옴은 적도를 중심으로 남북위도 23.5도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건기와 우기가 나타납니다. 온대 바이옴은 남북위 약 30에서 40도의 중위도에 열대 기단과 한대 기단의 간섭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이 나타나는 기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온대 기후는 여름에 고온 다습하고 겨울에는 건조합니다. 지중해 바이옴은 여름이 건조하고 겨울에 고온 다습하여 일반적인 온대 기후의 식생과 모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극지 바이옴은 북위 66.5도 이상의 북극권과 남위 60.0도 이남의 남극권으로 얼음이 뒤덮인 곳을 말합니다. 보통의 바이옴은 여러 가지 기후 조건에 따라 나눌 수 있는 반면 사막 바이옴은 연중 강수량이 250mm 이하인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열대, 온대, 극지 바이옴 등 모든 바이옴에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태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태양에너지야.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받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온도를 높이고 지구의 생물들은 살아가는 에너지를 받게 되지. 그런데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태양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 빛을 많이 받는 곳과 적게 받는 곳으로 구역이 나눠지게 돼. 빛을 많이 받는 곳은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온도가 높고 생물들이 살기가 좋은 반면에 빛을 적게 받는 곳은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온도가 낮고 생물들이 비교적 살기 어렵지. 태양이 머리 위에 떠 있을 때는 뜨거운 햇빛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 하지만 아침이나 저녁과 같이 태양이 비스듬하게 떠 있을 때는 따뜻한 햇빛을 비교적 적게 받아 온도가 낮아. 이처럼 적도 지역에는 하루 종일 해가 떠 있고 한낮이면 해가 머리 바로 위에 떠서 햇빛을 온종일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극지방은 한낮에도 해가 낮고 비스듬하게 떠 있고 해가 뜨는 시간도 짧기 때문에 동일한 면적에서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지 못해. 그러다 보니 태양 에너지를 충분히 받지 못한 극지방은 자연스럽게 온도가 낮고 추운 날씨가 될 수밖에 없어. 극지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도와 경도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해. 위도와 경도는 지구 위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상상으로 그린 가로선과 세로선을 말하는데 지구 위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축 중에서 가로로 된 것이 위도이고 세로로 된 것이 경도야. 그러면 적도는 무엇을 말하는 거야? 적도는 위도선 중에서 지구의 한중간에 그려진 가로선을 말하는데 위도 영도로 나타내지. 위도 영도인 적도에서 북쪽으로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북위, 위도 영도인 적도에서 남쪽으로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남위라고 불러. 이때 떨어진 정도는 도, 분, 초로 표시하지. 북위와 남위는 적도인 영도에서 90도까지 나누게 되는데 적도에서 북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곳, 북위 90도인 북쪽의 끝점을 북극점, 적도에서 남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곳, 남위 90도인 남쪽의 끝점을 남극점이라고 해.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에 위치해 있어? 중위도 지역에 속하는 우리나라는 북위 33에서 43도에 위치해 있지. 그러면 이번에는 경도에 대해 알려줄게. 영국의 런던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를 경도 0도로 나타내는데 이때 천문대를 지나는 경도선을 0도로 정했어. 경도 0도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얼마나 멀어지느냐에 따라 동경이라 부르고 경도 0도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얼마나 멀어지느냐에 따라 서경이라 부르지.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디에 위치해 있어? 우리나라는 동경 124도에서 132도에 위치해 있어.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기회는 2번이고 총 3문제가 제시됩니다. 준비되었으면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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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보고 다운로드하여 활용해보세요.
우와, 다들 괜찮아? 응. 아이고, 엉덩이야. 괜찮아. 근데 오늘 정말 재미있었던 것 같아. 그치? 응. 정말 많은 요소들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고 자연의 특성에 따라 또 바이옴이 구분되고 서로 다른 동식물이 살아가고 정말 신기했어. 다들 유익한 시간이었다니 좋은걸? 모두 하다람 덕분이야. 고마워, 하다람. 에이, 고맙긴.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야. 각 바이옴별로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 우리 친구들을 불러줘. 너희가 불러만 준다면 모두들 한다름에 달려올 거야. 알았지? 응, 알았어. 우리가 부르면 꼭 달려와 줘야 해.